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모플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내셨어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굉장히 인상 깊게 읽은 법 관련 책을 소개해 볼까 해요. 2015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27%라고 해요. 회원국의 평균 신뢰도가 54%니까 거의 절반 수준이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OECD 국가만으로 비교를 하면 한국은 칠레에 이어서 꼴찌에서 두 번째고요. 인도네시아나 터키, 브라질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북유럽의 덴마크나 노르웨이가 사법제도에 대해 83%의 신뢰도를 보이고요. 심지어 인도가 67%인데 비하면 한국은 27%, 놀라움을 넘어서 안타까운 수준이죠.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는 재판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답변의 71%가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나 절차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재판 절차가 유리하다라고 답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성수 교수는 법의 이유라는 저서에서 재판이란 법정이라는 한계 내에서 최대한의 진실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했어요. 사실 인간이 100%의 진실을 발견하는 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게다가 법정에는 정해진 규칙과 제한된 시간이라는 제약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은 최선을 다해 진실을 찾아내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해요. 그런데 홍성수 교수는 이 부분에서 법관과 시민들의 생각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해요. 시민들은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법관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분개했던 많은 사건들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는 분명 잘못을 저질렀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또 이해가 안 될 만큼 낮은 형량을 받아요. 또 누군가는 과도하다 싶을 만큼 높은 형량을 받을 때가 있죠. 우리는 법관의 판결에 대해 괴리감을 시도 때도 없이 느끼고 살아요. 이 차이는 왜 벌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이 괴리를 줄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법이 가깝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렇게 법이 가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법전은 사실 일반인이 읽을 수도 없는 생경한 용어들로 가득하고요. 한자를 병기한 법률 용어들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외계어 같죠. 근데 법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 작용해요. 우리가 층간소음에 눈살을 찌푸릴 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쌩쌩 달리는 차를 볼 때, 지하철에서 누군가 원치 않는 접촉을 시도할 때나 집주인이 갑자기 방을 빼라고 할 때 우리는 예의 범절에 앞서서 법을 찾곤 합니다. 그럴 때는 법이 우리의 생각보다 꽤 가까운 곳에 있죠. 결국 우리가 법을 잘 알고 법과 친하게 지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법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왜 이런 법을 적용하게 되었는지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을 다듬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은 그래서 두 분의 책을 소개해 볼까 해요. 먼저 소개할 작가는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입니다. 이분은 독일의 형법 전문 변호사인데요.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라는 책과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라는 책을 내셨고요. 이 책들이 한국에 번역되어 나와 있어요. 또 소개해드릴 한 분은 홍성수 교수님이세요. 말이 칼이 될 때라는 책과 법의 이유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의 책들은 다 실화를 소개해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소재로 법의 한계를 말하는데요. 법의 한계가 과연 정의의 한계인가? 그런 의문을 던지는 책들이고요. 홍성수 교수님의 책 법의 이유는 영화와 문학을 소재로 삼아서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지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감사드리고요. 어렵지 않게 법을 말하는 책 2권 소개해 볼게요.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 지음, 이지윤 옮김, 갤리온. 변호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는 1994년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형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어요. 25년 동안 자신이 접했던 2,500여 가지 사건 중에서 충격적인 12가지의 실화를 엮어서 책을 냈어요. 전작이 있는데요.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첫 번째 책이 누적 판매량 100만 부 이상을 기록하면서 독일 아마존에서 50주 동안 베스트셀러를 차지했대요. 그래서 후속작으로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라는 책을 냈죠. 전작에서는 범죄자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변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이번 책,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라는 책은 판결을 내리기까지의 과정과 그 의미를 돌아보게 만드는 책이에요. 전작에서는 페르디난트 폰 슈라크가 1인칭으로 등장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사건을 설명하는데요. 이 책은 저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영화 같고 소설 같아요. 이게 정말 실화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섬뜩하기도 하고 독특하기도 한 실화들을 모았습니다. 아마 전작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 신간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주문을 하실 것 같아요. 법의 판결은 과연 정의로운가? 처음 이 책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흥미로웠는지 몰라요. 책에 나오는 사건들이 모두 실화잖아요. 그리고 법정에서 판결이 마무리된 이야기들이에요. 예를 들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오른 남편을 총으로 쏴 죽인 아내, 갓난아기를 집어던져서 잔인하게 죽인 엄마, 또 여성들을 인신매매한 남자, 술을 마시고 마약을 운반한 남자, 이런 식으로 범죄를 저지른 혹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 사건들을 다룬 한 편의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우리는 법과 정의, 법과 윤리에 대해 생각하게 돼요. 한 가지 사건을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갓난아기를 집어던져서 잔인하게 죽인 엄마, 이 엄마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했죠. 이 여자의 남편은 몇 번의 범죄 경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잠시 나갔다 온 새에 아이가 갑자기 숨이 멎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그 범죄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남편이 자수를 하면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이를 보다가 아이가 죽었다 자수를 했어요. 그런데 법정에서 재판을 받다 보니까 아이가 자다가 굴러 떨어져서 숨이 멎은 게 아니라 굉장한 타박상, 남편이 아이를 벽에 집어던져서 죽였다는 사실을 아내가 알게 돼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로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자기가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결국 남편 대신 형기를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출소를 했죠. 집에 왔더니 남편은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온 아내는 남편이 사다리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 사다리를 걷어차 남편이 굴러떨어지게 합니다. 남편이 죽었죠. 이번에는 법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죽였는지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수를 했지만 남편을 살해한 죄는 무죄 판결이 났죠. 페르디난트 폰 슈라크는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대신에 사건의 끄트머리에 증거 재판주의라던가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법률 용어를 굉장히 무심하게 덧붙입니다.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12개의 사건 기록. 그저 벌어진 일을 서술할 뿐인데 놀라운 이야기의 힘이 느껴져요. 법관의 판결문이라던가 보고서를 읽는 느낌이 아니라 세상에 새롭게 태어난 어떤 이야기를 읽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그런지 페르디난트 폰 슈라크는 실존주의 문학의 아버지 카프카와 독일의 천재 극작가 클라이스트를 잇는 이야기꾼이다. 이런 찬사를 받아요. 법은 감정이 아닌 사실만을 다루고 정의나 윤리 대신에 증거만을 내세우죠. 법은 범죄만을 들여다보고 범죄를 저지른 인간의 삶을 다루지는 않아요. 그런데 페르디난트 폰 슈라크는 사건의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범죄를 저지른 인간을 묘사해요. 그리고 법정에서의 진실이란 무엇인지 질문하죠. 정말 웬만한 법정 드라마를 뺨치는 이런 생생한 기록에 감탄하면서 읽다가 사건이 딱 마무리되고 나면 우리가 익히 아는 법 조항들이 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인간이 만들고 집행하는 법이 과연 공정한지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법의 이유, 홍성수 지음, 아르떼. 법의 이유와 역할을 고민하는 홍성수 교수. 홍성수 교수님의 전작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2018년에 발간된 말이 칼이 될 때라는 책을 기억하시나요? 이 책에 실린 표현의 자유라던가 차별금지법, 인권법에 대한 내용들이 혐오 표현이라던가 미투 운동, 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과 맞물리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했죠. 홍성수 교수님의 신작 법의 이유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강의하셨던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이 과목을 엮어낸 책이에요. 이 강의가 재미와 교양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냈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K무크에서 문학과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라는 대중교양 강의로도 거듭났죠. 그리고 이렇게 책으로까지 출판됐어요. 저도 사실 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리감을 느끼고 뭔가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흥미진진하게 읽어내려갈 만한 책이에요. 우리에게 친숙한 영화와 소설을 소재로 삼아서 법의 이유를 풀어내기 때문이에요. 영화와 문학작품 속의 상황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배워봅니다. 현실보다 현실 같은 영화 속의 법.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되는데요. 1부에서는 주로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다루는 형사소송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2부에서는 다양한 개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민사소송에 대해서 다뤄요. 형사소송을 다루는 1부에서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소수의견, 부러진 화살, 이런 영화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공공의 적, 이런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영화 속에서 자주 접했던 정당방위라던가 미란다 원칙,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왜 자백을 증거로 내세울 수 없는지 이런 법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이 가진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책을 읽으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소설이죠.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나 아니면 좀 오래됐지만 이것도 유명한 영화인데요. 데드맨 워킹이라는 영화를 예로 들어서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인지 폐지할 수 있을지 묻습니다. 민사소송을 다루는 2부에서는 기업과 개인 사이의 소송이라던가 개인 사이의 약속을 어떻게 법적으로 판단할 것인지 이야기하는데요. 에린 브로코비치 같은 영화나 베니스의 상인 같은 문학작품, 또 심지어는 허슬러라는 성인 잡지 등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요. 영화 카트나 드라마 미생을 예로 들어서 노동법을 설명하고, 포레스트 검프나 오아시스 같은 영화를 통해서 장애인의 권리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고찰합니다. 영화 범죄도시와 청년 경찰에서 나타나는 혐오 표현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묻습니다. 알고 보면 가까이에 있는 법.
뉴스를 읽다 보면 끝에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댓글들 잘 챙겨보시나요? 굉장히 신중해야 할 이슈를 담은 댓글들이 많아요. 놀랍게 보았던 댓글들 중에는 저런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사형을 시켜야 한다. 사형제도를 부활시켜라 라는 댓글들도 있고요. 또 놀랐던 것은 위안부는 자발적인 선택이었다. 이런 댓글들도 봤고요.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해서 불편하다. 왜 내가 낸 세금으로 교도소에 죄인들을 위해서 에어컨을 달아줘야 하느냐. 이런 댓글들도 여름이면 꼬박꼬박 달리죠. 또 공인 중에 여성들에게는 공인이니까 꼭 속옷을 갖춰 입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도 달리고 활발한 찬반 토론이 일어나요. 이 책을 읽고 나면 우리가 어떤 근거로 좋아요나 싫어요를 눌러야 할지 결정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냥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저 댓글이 좀 마음에 들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 가는 대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법적인 근거를 이해하고 법과 다르게 도덕적인 이유를 구분하면서 정의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결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두 권의 책을 소개해봤어요. 법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멀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작용하죠. 오늘 소개한 책,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 이 책은 정말 실화의 힘이어서 그런지 웬만한 단편 소설이나 드라마만큼 재미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홍성수 교수님의 책들은 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생각만큼 법이 어렵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읽었어요. 여러분들도 기본 교양서 같은 느낌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이번 한 주도 몸과 마음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요.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